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권기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조영환의 우담보.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네. 광화문의 늑대.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하이에나. 문재인이가 완전히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폭삭 무너지고 있다. 폭삭 망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내놓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48.8%로 마침내 50%대를 깨고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주째 9주 연속 하락이죠. 네, 9주 연속 하락. 네, 하락. 9주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굉장히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촛불에 참여했던 그 지지층, 그러니까 문재인의 전통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형적인 좌파, 네. 좌파 콘크리트 지지층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담보에서 이미 예측한 그 결과가 뭐 5만 사람 잡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죠. 너무 빨리 나타나가지고 네네. 우리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우리 예상보다 문재인 정권의 이 지지가 빨리 무너지고 또 강하고 광범위하게 무너지고 정파를 넘어 심지어 이념을 넘어 네. 가치 체계를 넘어 세대를 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니요. 네. 문재인 정권 탄핵. 문재인 정권 타도의 목소리가 갑자기 촛불 폭동하듯이 네, 네. 국민의 이 반대가 마치 폭발하고 있다. 음. 언론이 그렇게 문재인을 감싸도 소용없다. 그렇죠. 아까 이거 리얼미터에서 48점 몇 프로라 그랬지만은 저 리얼미터를 언리얼미터라고. 리얼미터. 워낙 뭐 이 현실성 없는 여론조사를 내고 뭐 언리얼미터. 한국 갤럽도 말이에요. 한국 갤럽도 그거 워낙 뭐 이 정치권에 이 구미에 맞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 어떤 이들은 뭐 한국 갈보랩이라고도 별명 붙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40% 이하 떨어진 걸 감당이 그런 거죠. 지금. 표현할 수 없고 네. 실제로 그 옛날에 조앤 아이씨인가 쿠키뉴스 그때 한 36점 몇 프로였고 저 리서치 뭐 뷰 거기에서도 네네.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근래 이 40 몇 프로인데 사실상 나는 30대 초반 정도로 많이 쳐주면 그러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문재인 네. 41% 받았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특히 그 젊은 여성들 강성 여성들 심지어 문재인도 마음에 안 들어가 심상정 지지했던 뭐 정의당 이 사람들이 이제 내놓고 문재인 그렇죠. 가라. 지난번에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그 강성 페미니스트 그룹이죠. 네. 워마드. 네. 그 워마드 소속의 젊은 여성들이 네. 나와가지고 문재인 탄핵을 외쳤다는 네. 거죠. 네. 거기에 조 대표님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예, 나도 그 현장에서 이 중계를 하고 이랬는데 어제 그 지난주에 그 대한애국당 연설할 때 보면 내가 그 젊은 여성들을 W 무슨 단체라고 아하. 했는데 이름을 안 들먹거렸는데 또 워마드를 넘어서서 여성 총궐기라는 단체로 이름으로 움직여요. 여성 총궐기. 여성 총궐기. 네. 워마드는 하나의 단체일 뿐이고 거기에 여러 여성 단체들이 여성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타도를 외친다. 그 단체들이 촛불에 다 불 질렀고 온갖 이벤트 다 했고 또 문재인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네, 워마드가 직접 그랬는 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여튼 젊은 20대 젊은 남자 여자들이 이 촛불 폭동할 때 가장 취약성 있게 달려들었잖아요. 워마드는 뭐 거의 100%라 봐야죠. 네. 네, 문재인 지지. 그래서 심상정 지지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대표 그렇지. 대선 후보로 그렇죠. 그 정도로 강성 좌파라면 좌파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하. 문재인이 보니까 안보를 허물고 나라를 붕괴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12월 8일, 28일 집회할 이 포스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보세요. 그거 한번 자세히 좀 보여주시죠. 이야. 어마어마한 이 구호에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면 북쪽에서 겨울이 온다. 상당히 시적으로. 문재인이 보따리 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동토의 왕국이 된다. 그렇죠. 여성 인권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 사라지고 시장 경제 사라진다는 취지의 네. 그 포스터를 만들어가 12월 8일하고 28일 집회를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12월 8일하고 12월 28일 네. 서울역에서 예. 그러면 12월 8일은 토요일이고 네. 그리고 28일은 금요일이 되는군요. 네. 금요일 날 이 여성 단체들이 네. 그러니까 아주 여성 단체가 뭐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이 아니라 아주 젊은 여성들. 아주 젊은 난 처음에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그렇죠. 입시 치고 금방 쫓아나온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구호가 이야. 여기 작게 보면은 살벌하구나. 여기 보면 여성 혐오자, 기회주의자, 아하. 공산주의 부역자, 국가 반역자 문재인 탄핵 집회. 그거가 이렇게 됐어요. 와. 그리고 영어로는 This man should be impeached. 임피치드. 이 사람은 보따리 샀었던 아이 된다. 이 사람. 네, 디스맨. 디스맨이 재밌는 그렇죠. 영어로요. 디스맨, 댓맨 할 때는 그렇죠. 별로 좋은 뉘앙스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에 노무현 보고 김대중이가 그랬죠. 김대중이가 딱 갔는데 노무현 내가 노벨 평화상 받았다 하니까 그때 this man. 예? 도대체 당신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뭘 알고 지금 그러느냐. 네. 근데 this man should be impeached. 예? 이 사람 이 양반은 탄핵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게 네. 지금 이 흐름이 뭐냐면 네. 문재인을 문재앙이죠. 네, 재앙.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면 북쪽에서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네. 포이틱하게 표현한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을 공산주의 부역자로 돼 있네. 이야. 나도 이 여성 혐오자, 기회주의자, 공산주의 부역자. 공산주의 부역자, 국가 반역자. 이 20대 여성들이 문재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얼마나 이 날카로운지 진짜 이 인간은 탄핵돼야 된다. 디스맨이 아주 번역하기 좋은 그렇죠. 단어. 이 인간은 우리 인간들한테 뉘앙스 있는 말이잖아요. 이 인간이 뭐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 젊은 여성들이 사실상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은 소위 말해 연방제 통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종전협정, 협상, 선언, 평화협정은 전부 다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서로 짜고치 내통해가지고 연방제로 가고 결국 연방제는 공산화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답답해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성 이 워마드의 그 올라온 글을 보면은 바로 이 문재인 같은 이런 자들이 군중 선동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 탄핵하고 여성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 넣고 나면은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 워마드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방송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뭐 방송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나 정확하다고 나 봤으니까 나는 이 젊은 여성들을 이 글 제목도 가져왔어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이 무슨 비업지연 놀이터. 그렇지. 이 워마드 타운. 알죠. 문 마키아벨리즘 글쓴린인데 제일 중요한 걸 안썸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진짜 어떤 군사 전문가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이런 식으로 연방제 해가지고 총 한 방 못 써보고 북한이 우리를 점령하게 하는 그런 문재인의 대북 정책, 이런 대북 정책을 하면은 여성과 아이가 전통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말살당한다. 정확하게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페미니스트의 시각과 논조가 문재인이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자유가 사라진 억압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잘 써놓고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그 젊은이들이 여성 탄압의 상징, 인권 말살의 상징으로서 문재인을 정말 논조에 딱 철저한 가치에 기반돼 가지고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장난이 아니고 의식화가 돼가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그냥 수박 거달기로 상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북 문제 상당히 공부를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구나. 네, 동태 왕국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공산화가 돼가지고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면 네. 대한민국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야말로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면 네.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여성이고 어린아이. 어린아이 노약자다. 네. 그러니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겠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거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면 함부로 좌파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공교롭도 아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가 워낙 강하니까 예. 내가 예일대학교 그 지도 교수가 레티 M 러셀이라고 이화여대에서도 책을 여러 권 번역했다. 유명한 페미니스트예요. 그렇죠. 나 버클리 쪽에 왔을 때도 페미니스트가 내 지도 교수였어. 이 페미니즘도 인간 인권주의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아주 강성 남성 혐오적인 페미니스트들 봤을 때도 문재인은 여성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법도 없이 만들어서 심지어 친북적 종북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동토의 왕국을 전체주의 왕국으로 만들겠다. 이 페미니스트들 들고 올라갈 정도 되면은 자영업자,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기업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법조인들,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이 좌익 판사에서 우익 판사가 김명수한테 인민재판 당해가지고 지금 화염병까지 날아들고 지금 법원 앞에 가봐요. 예. 완전히 법원은 무법천지에 자기들 멋대로 재판한다고 그렇지. 현수막 붙는 가봐요. 옛날에 그 법원 개판이라고 내가 기자회견을 조금씩 했는데 점잖게 지금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법원 앞과 검찰 앞이 무법천지의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문재인에 의해서 법치가 사라지는 것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알아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젊은 여성들이 지금 그 부르짖는 구호. 네.
지금 9월을 좀 모아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야,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섬찟하구만. 우리가 이 광화문 늑대들로서 제법 세다고 그랬는데 이거 워마도 구워 보니까 이야, 꼬리를 꼬리를 감추울 예. 정도로 센 구호가 20대 여성들에게서 나옵니다. 이거 우리도 섬뜩할 구호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국민은 이미 깨어 있고 언론 한 몇천 명, 그다음에 교육계 몇천 명 다 합쳐가지고 5만 명 미만일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사기 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우파라는 정당을 사이비 우파 정당으로 네. 사쿠라 정당, 자유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통합 게임 하고 이러는데 그런 통합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런 통합은 아니고 우리처럼 혹은 문재인을 정확하게 전체주의 사회로 동토의 왕국으로 만든다는 사람끼리 모여야 앞으로 제대로 통합이 되고 반문연대가 제대로 구성될 거예요. 이거 지금 여성들이 이런 구호를 외칠 정도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기 탄핵이나 혹은 이 권력 찬탈, 문재인 정권 평화 사기극 이따위 정도는 이미 젊은이들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정말 저변 민중들로부터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여성들의 구호에서 나는 읽었어요. 구호 한번 소개시킬까요? 조 대표님, 네.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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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이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국민교회 현장처럼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구호를 내가 정리해놨네. 여보세요. 빨리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주석 그러니까. 좀 잡고 이랬어. 주석을 해가면서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성들이 강하게 외치시나요? 촌철살인이구만. 섬찟하죠. 자, 헌법에서 제가 모아놨는 거예요. 헌법에서 자유삭제,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야. 20대 여성들의 구호예요.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여적죄는 사형이다. 문재인을 사형하라. 아이고. 불법 탄핵, 여혐 탄핵, 박근혜를 석방하라. 여자들이 명령한다. 박근혜를 복권하라. 이게 이제 페미니즘도 얼마든지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잣대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건 완전히 부당한 거죠. 여혐 탄핵이다. 여혐 탄핵. 이건 정말 맞는 거죠. 페미니스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페미니스트 입장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라는 무지막지한 그 여혐 문화가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을 난도질한 거지. 네. 여혐 탄핵이란 건 정말 그 기가 막힌 표현이네. 이거는 페미니즘이 아니면은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자 혐오 탄핵. 그 완전히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무슨 뭐 마약을 그렇죠. 했다느니 무슨 뽕을 맞았다니 성형수술했다느니 뭐 태반 주사를 맞았다. 태반 비에그라라니 심지어 생리적 현상까지도 덜먹여가면서 그 다음에 무슨 호텔에서 누가 이거는 세월호 7시간의 여혐 문화, 여자를 혐오하는 문화가 가장 꽃이 피었을 때가 바로 세월호 사건 두고 박근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분노를 해서 느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태극기 집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구호 이거 중간에 하다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을 달지 않고 너무 우려먹지 마시고 좀 스피드를 내셔야겠어요. 네. 박근혜는 청와대로, 야. 문재인은 단두대로. 더 이상 우리 할 말을 잃을 정도의 구호입니다. 완전히 운이 많네. 운문처럼. 되는 돼야. 박근혜는 청와대로. 되는 된대. 문재인은 단두대로. 그렇지. 되는 되라고. 네. 그다음에 A4 들고 말 떠넘기 트럼프가 비웃는다. 그렇지. 야. 이게 A4 용지 들고서. 네. 이거 보고 그날 참 창피해가지고 예예. 주석을 달지 않을 수 그러니까 없죠. 안 달을 빨리 하세요. 내보고 달지 말았는데 자기 당분대 자기도 달아. 그다음에 여성 탄압, 언론 탄압, 독재 정부 사퇴하라. 보궐선거 불법 점거. 아하. 문재인은 퇴진하라. 이게 보궐선거 끝났으니까 이미 불법 대통령 정부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거지.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만 문재인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불법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야. 그다음에 달이 지고 해가 뜬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이자 해자 이럴 때 해자가 아니고 박근혜 해자입니다. 아, 그렇지. 달이 지고 해가 뜬다. 아, 해가 튼답니다. 이런 발상은 정말 기가 막힌 그 상상력이죠. 네. 그죠? 달이 뜨고 레드문이 뜨고 네. 문은 지고 지고 해가 뜬다. 아, 밝은 근데 해가 아니고 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은혜 해자. 네. 여성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탄핵한다. 아, 자, 그런데 보따리 싸야 안 지금 되겠어요. 문재인이가 보따리 싸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여행은 이런 대통령 저 청와대 출입을 5년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해외 여행 코스를 그려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코를 갔다가 아르헨티나를 갔다가 네.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를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완전 패키지 관광 여행. 패키지 관광 여행도 비싼 패키지 비싼 그야말로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한 거지. 이래 가는 게 아니고 네. 저쪽 갔다가 또 비행기 타고 싶어 이쪽 왔다가 아르헨티나 왔다가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다시 어떻게 하냐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16시간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 오는 거란 말이죠. 꼭 비행기 타고 싶어 좀 이 안달난 사람의 여행 코스 같잖아요. 이건 그런데 체코에 갔더니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는 체코에 가면 대통령이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엄청나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대통령이 없고 총리랑 지금 만나게 돼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버리고. 네. 대통령 이스라엘 가버리고 네. 체코 대통령이 네. 그런데 거기서 당초에 갈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전을 세일사로 가는 거다. 며칠 동안 떠들었죠. 예, 방송. 며칠 동안 떠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이가 그 탈원전의 그 어떤 여파, 후유증을 극복할 줄 알았는데 야, 국내에서는 반대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일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역풍이 부르니까 네.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원전은 면담 의제가 아니다. 그냥 해보려는 소리다. 그럼 언론 왜 떠들었지? 가짜 뉴스잖아. 이야. 우리 국민을 어? 속이기 위한 이 언론들이 국민 속이고 실제로 그 총리 체코 총리하고 예. 회담인지 면담인지 회담인지 면담 몇 번 바꿨잖아요. 몇 번 바꾸죠. 예,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런 와중에 체코슬로바키아라 케사코 그렇지. 체코슬로바키아로 25년 전 용어. 25년 전 얘기지. 25년 전 그러니까 1989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소비에트 그 블록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25년 넘죠. 예. 지금 한 약 30년. 30년 전, 네. 30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썼는데 지금은 체코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대한민국 강경화 외교부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쓴 거예요. 자, 우리 나라를 마치 일제 시대 때 불렀던 용어로 조선이라고 부르죠. 조선.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지. 이 사람은 이 국가명 바꾸는 데는 내노를 한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구만. 대한민국을 지금 남조선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내용상 진짜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총리 만날 때도 모두 발언에 원전 세일 없어요. 그리고 그 체코에서도 시큰둥했어요. 참조하겠다. 세상 참조하겠다. 어디 참조하겠다. 참조하겠다는 거지. 참조하겠다는 것은 외교적 용어로서 뭐예요? 아니다는 건 노지. 무슨 잡소리, 그렇지. 개소리냐. 알겠다, 참조하겠다. 그거는 진짜 거의 노도 강한 노잖아요. 외교적 용어로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 그런 짓을 이 국격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드니까 외교적 청문회에서도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외교적 보따리 청문회에서. 싸야지. 보따리 싸야 돼요. 네?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8일 동안에 비행기만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체코에 가서 대통령 없었어. 근데 거기서 그 김정숙 여사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그 뭡니까 왼팔을 이렇게 끼면서 그 보라색을 입고 그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걷는 걸 보십시오. 보라색 코트를 입고.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프라하의 여인이에요. 야, 또 남편을 그 작은 순간에 남편을 잊어먹어 가지고
내 남편 어디 있냐고 그거 헤맸잖아요. 그렇죠. 야, 대한민국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참 그야말로 20대, 30대, 40대, 특히 40대, 50대가 완전 가장들이 지금 실업자로 잘 나가는 이 마당에 그야말로 체코에 가서 대접받는 게 뭡니까? 네. 대한민국이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건데 그 대한민국을 국내에서 그냥 적폐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를 적폐로 만드는 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대한민국 폐기 자체를. 대한민국 폐기 처분. 그러니까 고든창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자기 정책을 계속 펴면은 1년 뒤에 대한민국 자체가 살아남아 있을까 말까 그걸 묻잖아요.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 네. 이게 고돈창의 주장인데 아니 어떻게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코라 하냐. 그러니까 미얀마를 가가지고 계속 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국명을 잘못 부른다는 것은 우리 보고 조선시대 때 우리 보고 일제시대 때 조선으로 부르는 거나 국명을 잘못 부른다 하는 건 참 결례 중에 심한 결례죠. 그렇게 문재인 선생이 체코에서 프라하범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가서 그 먼 남미를 가서 아르헨티나 하나만 딱 보고서 이제 뉴질랜드를 이제 가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6일 동안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 3개국을 다 돌아보고 그런 일정인 거죠. 네. 이런 일정을 짜는 게 이게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야, 그 아르헨티나 꼭 좀 가봐야 되겠다. 네. 뉴질랜드 꼭 가봐야겠다. 그렇게 할 수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외교부에서 그렇게 짜면 안 됩니다. 8일, 이게 8일간 이게 자칫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대통령 봐라. 저 8일 동안 지금 저렇게 세 나라를 실속 없이 비행기 타고 다닌다 지금. 일부러 실속 없이. 네. 좀 원전 주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세일한다고. 거기 가서는 원전 세일이 모두 반응해서 얘기도 안 하고 주요 이슈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죠. 야, 그건 뭐야? 그러면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보도한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세일 안 한 거예요. 가서 또 발언한 거 보면은 또 했어. 우리는 40년 동안 원전 40기가 그렇죠. 아무 사고 없이 잘 굴러갔고 바카란가 거기에서도 사막에서도 원전을 지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열악한 상황에도 지었으니까 우리 원전 팔아달라. 아이 그렇게 원전 없으면 우리나라 원전 저 울진에 짓다가 뜯어버린 거 그건 뭐야?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 뭔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고 혼란 계속 혼란된 외교적으로 혼란되고 외교적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손실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외교적으로도 안보는 물론 문재인이가 보따리 싸게 떠나야 되지만 너무너무나 대한민국의 군사합의부터 시대가 해로운 짓을 했으니까 외교적으로도 네. 완전히 이 보따리 싸야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많이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구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된. 그냥 말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면박을 받아도 나는 말했다. 네,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부끄러도 없는데 프랑스 가가지고 마크롱한테 대북제재 해제해야 김정은이가 핵폐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저하게 핵폐기해야 된다라, 대북제재 해야 된다. 이렇게 망신을 당해도 이게 망신인지 모르고 돌아와가지고 수치를 못 느껴요. 엄청난 결과를 얻었다고 그러는 거고. 네, 수치를 못 느껴요.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원전 얘기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얘기가 안 되니까 원전 얘기는 빼고 야 원래 뭐 그건 우리는 면담 의지에 들어있지 않았어라고 또 이게 발뺌을 하는 발뺌인지 거짓말인지 임기응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큰 문제는 20대까지 들고 있는 이유는 이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잘못됐다는 인식도 없고 이 거짓말에 관련된 그 영역에서는 거의 그 사이코패스성도예요. 그렇죠. 거짓말에 관한 한.
아무런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 없는 것이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니까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무슨 뇌물 받아먹고 삼성 경영권 상속하는데 뇌물 받아먹고 했다. 그거 지난 8월달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엘리어트하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ISD 투자 국가 간 분쟁하고 있잖아요. 예. 하는데 그 답변서 보면은 이 정부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뇌물 받고 경영권 승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부도 네. 어느 행정기관도 국민연금도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고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도와줬다는 그런 형사적인 판단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ISD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이한테 뇌물 받고 경영권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안 도와줬으면은 그럼 이재용이 처벌한 거는 그거 불법적으로 처벌한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었다는 말도 이 정부가 부인했잖아요. 이러니까 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도 그렇지. 죄의식이 없어. 그냥 탄핵했다. 목표만 달성되면은 김무성 일당과 문재인 일당이 탄핵했다. 박근혜 제거했다. 그래서 끝이에요. 묻지마 따지지 마자.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 배반에 대한 죄의식, 반란에 대한 죄의식, 반역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게 사기 탄핵파와 주사파예요. 이 두 파, 대한민국 두 개 망국파가 사기 탄핵파와 주사파는 거짓말, 불의, 불법, 기만, 배반, 네. 반란, 반역, 망국 완전히 국격이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정치 사회적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그게 이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얼마나 피가 끓도록 참 피가 끓도록 참 갈파를 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꼭 경험을 해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매번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 이거죠. 저는 반복하죠. 매번 반복하는 거죠. 꼭 겪어봐야만 아이고 잘못된 거구나. 특히 언론들이 지금 아까 그 여성 20대 30대의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온다. 네. 재앙을 막지 못하면 북한이 온다는 네.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북한 하는 거. 입만 열면 김정은 하는 거. 이른바 소위 말하는 북한 피로증. 예. 김정은 맞습니다. 피로증을 지금이 느껴요. 지금. 응? 이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기극이거든. 평화뽕. 완전히 지금 실제로 북한은 핵을 완전히 보유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핵탄두가 60개가 있다는 건데 네.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 폐기하고 나머지 57, 8개를 갖고 있으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이제 공갈 협박하겠다는 거거든. 네. 응? 그것을 그토록 얘기해도 문재인 해가지고 지지도가 84%까지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뒤늦게 이게 지금 지지도가 드디어. 9주째 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지금 지지도가 뭐냐면 9월 19일 평양 그에서 그 정상회담 그 수개 회담을 하기 전에 지지도로 지금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더 이하로. 네. 그래서 48.8%라는 건데 여기서 호남을 빼면은 30% 된 거죠. 네. 32, 3%. 또 언리얼 밑에 또 과장을 빼면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훨씬 더 떨어진 거죠. 난한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얻은 게 41% 대선 때 네. 거기에서 지금 그것도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한 10%가 네. 좀 더 무너진 거다. 이거.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뭐냐면 10% 자신을 돼, 10%. 지지하는 그 정권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거지. 네. 이건 뭐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남은 일은 뭐냐? 보따리 싸는 거지 뭐. 이거 왜냐하면은 예. 이게 바로 이 사기 탄핵의 인과응보예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할 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야, 그 뇌물 받았는 것도 정부의 입으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뇌물도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수술을 했는 것도 아니요. 뭐 호텔 정보가 있었는 것도 아니요. 가짜 뉴스가 다 드러나니까 태블릿 PC도 문제 있지요. 태블릿 가짜입니다. 완전히 가짜지 뭐야 뭐. 태블릿 PC가 첫째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흰 거, 하얀 거, 검은 거 시작해가 내가 볼 때는 저 독일 쓰레기 통해서 최순실 집에서 주소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택시 뒤에서 하는 주소 가고 강남 사무실 내가 볼 때 태블릿 PC가 5개예요. 그다음에 정유라 쓰던 거. 이건 뭐 이런 엉터리 없는 거짓말로 이 정권이 출발하고 이 거짓말 위에 기반되고 정권을 찬탈하고 난 뒤에 또 북한뽕, 평화사기뽕 그거 이제 약발 다 떨어졌잖아요. 입만 열면 김정은, 입만 열면 북한이라는 그 피로 증후군. 네. 그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니까 네. 야 이거 완전 실체가 없는 사기였단 말이죠. 우리는 직장은 없는데 맨날 돈 퍼져가지고 철도하는데 몇십조, 뭐 하는데 몇십조. 돈이란 돈은 세금, 세무조사 얼마나 많이 해요. 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조 대표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왜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네. 해야 됩니까? 하하. 왜? 우리가 뭐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때문에 70년 동안 참 건국 이후 어렵게 참 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가지고 일하면서 싸워서 지금 이런 결과인데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왜 북한에 퍼줘야 되는가? 철도와 도로를 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왜? 이유가 없지요. 북한에 뭐 광물이 많아서 우리가 이용한다. 북한 광물 가치 없습니다. 자, 이게 광물은 말이죠. 캐는 비용이 비싼데 북한은 산에서 캐는 게 비싸가지고 우리 가치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지금 엄연히 유엔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돼 있지만 네.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는 북한도 엄연히 유엔에 가입한 국가예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 청와대에서는 뭐 급하니까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한 궤변이고 그럼요. 국가가 현실이라는 거.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북한이라는 국가의 철도와 도로를 놓아주는데 그걸 무상으로 놓아주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야 그게. 또 임종석이 말이에요. 분명히 유엔에서는 북한에 뭐 2,600km인가 철도 조사하는 대북 제재만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올해 안에 무슨 북한 철도 준공식 한다 임종석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다음 날 유엔에서 아니다. 북한 철도 깔아주러 우리 대북 제재 허물어 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북한 철도 조사하라고 그런 거야. 조사는 우리에게도 유리하고 미국에게도 유리하고 유엔 유리하니까 조사만 하라는 거야. 조사도 막을 수는 없거든. 네. 네? 네. 조사한다는데 네. 그걸 어떻게 막겠냐 이거죠. 그게 뭐 그래 근데 이제 그만큼만 주면 이걸 확대해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예컨대 교황이 뭐 북한에 가라고 하니까 고려해보겠다. 어베일러블하다 한 걸 네. 교황이 북한에 가기로 했다고 발표해버리는 네. 그거 똑같은 이 케이스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계속 반복. 국민을 네. 개돼지로 착각해가지고 국민의 머리가 개돼지처럼 IQ 7, 80이 아니고 국민의 IQ가 이 문재인 정권의 IQ보다 일반 국민의 IQ가 높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을 속여 먹고 지식적으로 그걸 둘러 쳐먹으려고 하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이용당하는지 몰라 사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대북 철도 조사하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무슨 준공식 기공식이냐 유엔에서 그 다음날 반박 입장을 딱 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북한에 돈 퍼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발악하는 거 어디 있나요? 우리 국방은 심지어 이 국방 허무는 게 가장 문재인 정권 물러나야 되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데 국방 허물기. 그 보면은 보세요. GP 있어가지고 전쟁, GP가 서로 있으면 전쟁이 안 납니다. 서로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도 보니까 무인기 서로 정찰하면은 전쟁 안 납니다. 또
방어 무기는 많을수록 전쟁이 안 납니다. 문재인 정권의 군사 합의는 우리 방어 무기 해체하는 거잖아요. 침략을 도와주는 데만 군사 합의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군사 국방 허무는 측면에서 봐도 문재인 정권은 보따리 싸는 게 옳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네. 그 젊은 여성들, 곧 아이를 낳을 젊은 여성들이 심지어 그 구호가 우리 아이 놓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는 그 강성 페미니스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난리 났다. 네. 할 정도가 되면은 문재인은 제정신이 있는 모든 계층 20대 남자 30, 40대 남자 여성 그다음에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사람들로부터 문재인은 벌써 아웃된 거예요. 그 이 젊은 여성들의 구호가 문재인 처형, 문재인 탄핵, 문재인 아웃 이 세 개 픽이 떨었거든요. 문재인 정말 젊은 20대 여성들로부터 아웃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은 문재인 보따리 사는 게 그게 목숨을 구하는 길이 아닌가. 목숨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재위원회가 지난 그 9월 18일 문재인이가 순안공항에 내려가지고 김정일하고 함께 탔던 그 최고급 벤츠가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를 누가 주관하고 있냐, 누가 이게 장악하고 있냐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네. 바꿔 말하면 트럼프가 지금 속는 것 같지만 다 그거까지 보고 있다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건 더 다 보이죠. 네. 그러면 문재인이가 지금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타고서 그 자동차 위에 올라와가지고 왜 손 흔들었잖아요. 네. 이 자동차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몰래 밀수한 거다. 한마디로 몰래 밀수했다는 거거든. 네. 그 차를 타고서 그걸 밀수차라고 대북 제재가 위원회가 이제 그 판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게. 그게 지금 그런 작은 것까지 그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이 중국 은행, 싱가포르 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300만 불 거래한 것까지도 대북 제재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더 큰 예를 들면 100여 건의 동해상에서 벌어진 환적. 네.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든창이 오늘 아침 최근에 올라온 트윗을 보면은 야 미국 그 자동차 같은 그런 거 야 그리고 은행에 한 300만 불 거래 일어나는 거 이런 거에 깜짝거리지 말고 트럼프 정부는 큰 거 대북 제재를 해도 북한이 살아남는 그 근본적인 큰 파이프라인이 그거 파이프라인을 잠그라. 다시 말하면 자동차 저런 거는 미국이 다 알고 있다는 신호고 실제로 북한이 생존하는데 기름을 주고 석탄 팔아주고 쌀 주고 뭐 주고 귤 주고 살은 존재한지 확인해 봐야 돼.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굳건히 살아남게 해준 중국과 한국 정부 그 자체를 대북 제재를 가하라는 게 오늘 아침 고든창에 최근 트윗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국 정부 자체가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그렇죠. 미국의 움직임이 정부 자체를 문재인 정권 자체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삼으려고 지금 그런 냄새가 워싱턴에서 많이 난단 말이에요. 보도들에.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그 문재인한테 보낸 들려보낸 그 송이버섯 2톤도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이다. 명백하게 위반이죠. 그런 거 교환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귤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귤 2만 톤.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씨가 평양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했는데 이 만수대 창작사도 뭐냐면은 그 돈벌이용이어 가지고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일일이 체크 안 하고 그냥 덥석 가버린 거예요. 왜 갔느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추석 연휴 전에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그냥 김정은한테
좀 비율을 맞춰가지고 갔는데 평화뽕을 맞추려고.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안 온다고 그러는 거죠. 네. 김정은이가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얻어갈 게 없는 거예요. 네, 돈이죠. 김정은의 목표는 그렇죠. 돈이에요. 대북 제재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문재인이가 풀을 줄 알았는데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러겠죠. 야, 그거 풀어준다며. 그러니까. 안 풀리잖아. 내가 서울을 왜 가?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야, 문재인 얘기 듣지 마라. 너희들 지금 문재인 얘기 들었는데 안 되잖아. 우리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총체적 난국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으로는 사기 탄핵, 평화 사기극을 벌여가지고 반드시 파산이 올 수밖에 없는 게임을 처음부터 했고, 네. 자동차로 말하면 광주로 가는 버스 타놓고 서울 간다고 쏘겠고, 그 다음에 이 국제적으로는 3월 9일 날 정의용이하고 서훈이가 백악관에 가서 북한 비핵화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실상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25년, 30년 동안 벌여온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작전, 시나보로 작전을 폈잖아요. 그대로지 뭐. 그러니까 이미 이 문재인 정권이 평화, 위장평화, 선전, 선동을 대행하다가 파국을 맞는 것은 그건 거의 그 처음부터 필연적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문재인의 완벽한 몰락이 올 거라고 우리들은 이미 얘기했죠. 자기가 그 씨를 자기가 뿌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우리는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는 것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예견한 거라고. 사기 탄핵할 때부터 시대가 정권 찬탈해가지고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원래 내가 신년사 보고 이것들 작당치겠다. 원래 신년사 북한이 1월 1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가 4일 이후인가 우리가 나흘 이후 우리가 신년사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 원래는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경제 병진 정책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 원래 맞춰가지고 남북 평화 화답하고 들어놨습니다. 이미 원래 신년사에 문재인의 비핵화 노름과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과 문재인의 평화 사기극은 이미 몰락의 씨가 원래 1월 1일 날 우린 다 읽었단 말이에요. 핵무기 보유하게 만들고 비핵화 사기치다가 평화 사기극 벌리다가 이 문재인 정권은 끝장나겠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장 밑바닥에 기초를 깔고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외교적인 완전히 국격 추락하는 코미디 혹은 이 국방을 허무는 트로이의 목마가 국방을 허무는 이 여적질 그리고 경제를 필연적으로 파탄내는 사회주의 정책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야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동토의 왕국에 살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예견하고 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부에 있는 자들만 사기 탄핵의 재미를 보니까 계속 사기 탄핵을 갈 줄 알았지만은 그런 세상은 북한이 살아남지 못하듯이 남한의 친북 세력과 북한을 섬기는 세력 입맛 띄면 북한만 말하고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북한 퍼주기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정권의 종말 이런 정권의 타도 이런 정권이 보따리 사서 도망가는 것은 이미 운명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정치는 일주일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의 지지도가 84%, 50, 86%까지 치솟을 때에 유니카스의 TV에서는 이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때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어쨌건 이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이런 그 불행을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도 없고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즐기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보자는 그런 취지의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칼세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예.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